5월 7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5% 상승한 2573.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한 722.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3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 평화홀딩스, 한성크린텍, 웹캐시, 오늘 E&M, 포바이포, 상지건설, 캐스피온, 코나아이, 알파녹스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동성제약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이재명 테마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된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5월 15일로 예정되었던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도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책 테마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이재명 후보가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탕감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별 대표 상권과 소규모 골목 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옥션의 유용준 사회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전해지면서 서울옥션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김문수 테마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이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한동훈 관련주들은 급락세를 보인 반면에 김문수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결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후보가 단일화의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한덕수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보안 테마입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최 회장은 보안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으며 해지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보안 및 양자암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방산 테마입니다. 지난달 인도의 휴양지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는 이번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파키스탄의 상품 수입과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는데요. 파키스탄은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인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이 이어지던 가운데 인도는 5월 7일 새벽 파키스탄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는데요. 파키스탄은 인도군의 공격으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하여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진행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으로 이 같은 소식 속 전쟁 관련주로 부각되는 방산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근접하다고 전해졌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LI지넥스원, 현대로템으로 구성되는 4대 K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94조 원으로 K방산의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방산 기업들 중에서도 사면은 언론을 통해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한 핵심 부품 초도양산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부품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인 H사에 독점으로 공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속 부각되면서 사면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한성크린텍은 HBM 반도체와 관련한 초순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독립리서치인 밸류파인더는 반도체 HBM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순수라고 밝혔는데요. 대권 주자들의 반도체 국산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한성크린텍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 속 한성크린텍이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오늘 E&M은 소속부가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벤처 정기 요건을 충족하여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캐스피온과 알파녹스, 큐로홀딩스, 화천기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코어라인소프트는 언론을 통해 독일 제약사인 바이에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상승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독일 시장에서의 제품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추후 유럽 현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공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보마그네틱이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낙스트라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5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으며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낙스트라가 양산될 경우 리튬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대보마그네틱이 CATL에 전자석 탈철기를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석 탈철기는 리튬 배터리뿐 아니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아남전자가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오디오 자회사인 하만이 5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아남전자가 하만의 협력사라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하만은 미국 기업인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하나로 약 5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안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동성제약은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동성제약의 자금난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알려지면서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동성제약의 회생 절차로 인해 전 경영진이 경영권 탈환을 위해 추진했던 주주총회 소집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대형포장, 2위는 오리엔트바이오, 3위는 웅진, 4위는 평화산업,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아남전자,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미래산업, 9위는 보혜양조, 10위는 형지엘리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형포장, 오리엔트바이오, 평화산업, 아남전자, 형지엘리트입니다. 대형포장과 평화산업은 김문수 관련주이며 오리엔트바이오와 형지엘리트는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아남전자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형지INC, 2위는 오리엔트전공, 3위는 포메탈, 4위는 나우아이비, 5위는 사면, 6위는 큐라티스, 7위는 서울옥션, 8위는 메가터치, 9위는 더즌, 10위는 벨로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형지INC, 오리엔트전공, 사면, 서울옥션입니다. 형지INC와 오리엔트전공은 이재명 관련주이며 서울옥션은 토큰증권 관련주이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면은 방산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HD현대중공업, 9위는 대한항공, 10위는 현대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리엔트전공, 2위는 코나아이, 3위는 인벤티지랩, 4위는 사면,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포바이포, 7위는 상지건설, 8위는 MD바이스, 9위는 형지INC, 10위는 ABL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오리엔트전공, 코나아이, 인벤티지랩, 사면, 포바이포, 상지건설, 형지INC입니다. 오리엔트전공과 상지건설, 형지INC는 이재명 관련주이며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주입니다. 포바이포는 퓨리오사 관련주입니다.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며 사면은 방산 관련주입니다. 두 종목 모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